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의 차이가 뭐냐면요. TSMC가 현재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한테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이쪽이 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강자들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가 이들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포텐셜이에요.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매달리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HBM 시장에서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라는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내부 진단은 위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성장했고 어쨌든 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윈터룸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업계 반응이고 그다음에 다른 증권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런 IT 기업, 첨단 기업에서 기술적인 패권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상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리더십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초일류 삼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데다가 HBM 쪽에서는 글로벌 3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HBM3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이닉스처럼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요한 고객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아예 대놓고 지금 HBM3 16단 그것도 수율이 12단 수준에 99% 나온다고 하고 HBM4도 심지어 6개월 앞당겨서 요청을 받았고 그걸 진행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당장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순간 이게 기업이 특히 이런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IT 기업들이 안주하는 순간 관료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회사가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환경이 변했을 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DDR4 이하 저사양급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가격 경쟁의 어려움을 실제로 실토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 저사양급 DDR4 물론 DDR5 쪽 생산량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금 1A 수준에서 지금 그쪽이 설계가 돼가지고 DDR5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1B 수준으로 한 단계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미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저사양급에서도 중국 반도체가 가격적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붙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익 나는 거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TSMC까지 협업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대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시장에 변명을 하는 쪽보다는 자기 스스로 체질 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맞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위해서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기술적으로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이겠죠. 발열 문제라든지 가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당장에 이제 수율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향후로 HBM3 나가는 버전 수율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전에 듣기에는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자꾸 노이즈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실적 자체는 어쨌든 구조 때 나오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로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조라고 해도 사실 삼성전자는 또 이제 종합기업이다 보니까 그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전, 스마트폰 이쪽에서 이제 또 이익이 붙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구조인 거지. 삼성의 그 메인,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갖다 좌우하는 건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3조 9천억, 하이닉스는 7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캐파 규모로 보면 삼성이 더 커요. 레거 시점은 훨씬 커요. 결국엔 HBM에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열어보면
열어보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삼성 실적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시선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고요. TSMC 실적하고 삼성 실적하고 비교를 할 때 왜 TSMC가 번 돈하고 삼성이 번 돈하고 비교해보면 밸류가 그 정도까지 차이 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TSMC가 하는 건 파운드리, 그러니까 주문에 의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TSMC가 받는 그 주문이라고 그러는 건 다른 데서 받지를 못하는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독점성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삼성이 하고 있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클을 심하게 타죠.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는 안 좋을 때는 막 적자 근처까지도 가고 하잖아요. 적자가 나죠. 근처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데 TSMC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흔들리잖아요. 꾸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똑같은 돈을 벌어도 밸류 차이를 주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 쪽에서 빨리 삼성은 진전을 이뤄서 그쪽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지만이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지. 지금 같아가지고는 갈수록 좀 시장에서 그냥 소외되는 그런 그림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HBM 방향성과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포텐셜은 있어요. 왜 포텐셜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가진 최대 무기는 엄청나게 쌓아놓은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잖아요. 옛날 삼성전자가 벌었던 돈 몇천억 단위도 안 될 때 그때도 기술 개발에 운임과 열정을 쏟아가지고 글로벌 넘버원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서 뿌리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게 관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위한 행보가 중요하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은 중요한 게 관리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변수인 거고요. 관리, 안정적인 운영 그걸 목적으로 그냥 꾸준함을 가지고 가겠다 하면은 지금 당장 향후 몇 년은 무난할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 지나기 시작하면은 삼성이 어떤 그 위상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빨리 따라갈 수 있게끔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삼성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 삼성 쪽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도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은 잘 돼야 돼요. 이게 뭐 재벌을 비판하는 쪽도 있고 하지만 삼성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어떤 식이든 빨리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굉장히 바람이 강하고요. 이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공급은 조건부 승인 해놓고 옆에 써놓은 거 단기 물량 부족 때문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건 삼성은 망신이죠. 사실 이런 게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관련해 가지고 좀 실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하고 소통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주요 고객사로부터 펄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보를 이뤘다.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됐으면 된 거고 안 됐으면 안 된 거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거를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의욕, 의지, 그다음에 포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일단은 시장하고 소통은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 옛날 삼성은요. 굳이 시장에다가 얘기를 안 해도 다 믿고 있었어요. 무조건 삼성이 앞서간다. 1등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삼성 안 믿어요. 포장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전 같았으면 이렇게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아 통과됐나 봐 해가지고 막 그날 반짝했다가 주저앉아 버렸죠. 안 믿는 거예요. 일단 삼성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IR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자기 스스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그룹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변화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이제 그 뼈를 깎는 어떤 자성 그러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삼성 같은 큰 회사가 방향 전환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기존의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각배가 노를 저어가지고 방향 바꾸는 건 쉬운데 항공모함이 이게 방향을 바꾸려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돌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몸 안에 내재 체득되어 있는 어떤 관성이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질이
과거의 도전정신, 그다음에 혁신정신 이런 거를 갖다 선대 회장님을 통부터 시작해서 진행돼 왔었던 게 있으니까 조금 돌아보면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좀 빨리 좀 삼아주면 저는 삼성이 변신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안 먹고는 그쪽의 의지니까 제가 거기에까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이 바닥권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가 회복은 언제쯤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저도 제 고객님들도 삼성전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도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얘기했던 것처럼만 통과됐으면 지금 이 주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어 했고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3분기 내에는 그 늦어도 9월 안에는 그렇게 됐었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하고 소통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것 때문에 지금 구간은 참 쉽지 않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렇다고 팔아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지금 트레일링 PBR로 1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IT 기업의 첨단 산업을 다루는 기업이 순자산 가치 수준 25년 PBR로 봤을 때 지금 1배가 안 돼요. 그러면 청산했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 급락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장이 아주 막살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돌아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만약에 삼성이 정말 변혁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주식을 좀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살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굳이 뭐 변해줄 거야 라고 믿고 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여기서 추가 하락폭은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아주 급냉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직 뭐 여기서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문제는 이제 장이 좋아져가지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확 돌아설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뭐 하시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단 사는 건 말리고 싶어요. 확인하고 사시라. 주가가 똑같은 수준에 있더라도 아니면 주가가 조금 위에가 있더라도 삼성이 어떤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은 다시 옛 삼성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겠다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사시라. 외국인들이 왜 자꾸 파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 기술적인 패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를 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에도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삼성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쪽이 먼저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삼성은 대응하시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도 그래서 팔라는 얘기 못 하겠다는 말씀 드렸던 거고 추가로 사는 거는 지금은 사지 마시라. 그 정도만. 하이닉스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이닉스는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25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HBM4도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6개월 앞당겨서 납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걸 봐가지고는 기술적으로도 삼성의 가능성은 지금 사실 HBM4에선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려면은 이제 그 부분에 일단 변화의 어떤 몸부림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TSMC나 엔비디아를 앞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승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럼 결국은 그쪽을 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의 차이가 뭐냐면요. TSMC가 현재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한테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지금 그 AI 가속기 칩에 관련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도 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거의 다 이쪽이 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강자들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가 밸류가 이들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포텐셜이에요.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진짜 미친 듯이 매달리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HBM 시장에서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라는 잠재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약간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은 엔비디아나 이쪽보다는 시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게 삼성전자한테 달렸나요? 네. 삼성전자가 그만큼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고요.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 회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